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윤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주 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손잡고 정부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좀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점검을 해주시죠. 네, 지난 광복절 연휴가 있었던 지난주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로 상승 출발했지만 10시 기점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기관의 매도가 확대되면서 강보합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세로 대응하면서 2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은행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고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이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됐다는 분석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분석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1% 넘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2분기 개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까지였기 때문에 개별 이슈된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연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까지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그런 종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전거 관련주가 전기자전거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바일 게임주가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적 관련된 이슈로서 데크플레이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덕신하우징이라는 관련주들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고 인터파크와 인터파크 INT도 2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다는 분석에 힘입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의 선반영과 함께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주된 키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장까지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과연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오늘장은 저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디데이였던 금융통화위원회는 큰 무리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15개월 만에 25p 금리가 인하되면서 2.25%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금리 인하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앙은행과 초이노믹스의 경제 인식의 방향성을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증시에 선 반영이 되었지만 추가적인 정책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시 상승의 가능성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또다시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지정 확정 리스크는 제한적인 영향을 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상승분을 조정의 어떤 이슈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진시장은 조정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 펀드 플로우의 흐름 자체가 지금 신흥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시장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반등은 국내 시장엔 더욱더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 연휴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약세 흐름이 펼쳐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 19일 날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건축 관련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21일 새벽 3시에는 연방준비제도의 회의록 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오전 10시 45분에 HSBC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확인할 지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들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별 기준 관련된 그런 종목 발표, 실적 발표는 마무리 국면이 됐고, 이제 연결 기준 관련된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아질 그런 종목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삼성 LNS입니다. 골판지 업체에서 화장품 마스크팩 업체로 지금 변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실적 대비 2분기 실적이 뛰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골판지 업체에서 이제 화장품 업체로의 체질 변화의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관 수급이 호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향후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가장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주제인 게임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컴투스와 게임비를 놓고 봤을 때 다른 모바일 게임주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체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신작 게임이 통합 플랫폼인 하이브를 통해서 해외 진출이 시작됩니다. 하반기 라인업도 지금 14개, 자체적으로 7개, 퍼블리싱 7개 정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외 매출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미코젠인데요.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적인 그런 이슈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가 나온 것처럼 8월 25일 무상증자 앞두고 나서 지금 유통 주식수 증가의 기대감에 따라 기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유전자 진화 기술 기반으로 효소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효소 점유율 확대에 따른 신규 효소의 매출 증가로 인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40%에 육박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이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그 무상증자 전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